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플러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배기가스가 나오지 않고 미세먼지 정화 기능을 갖춘 수소버스가 내년 서울에 시범 투입됩니다. 네, 이르면 이달 중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내년이면 미세먼지 잡는 수소버스가 서울 시내를 달립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서울과 광주, 울산 등 전국 6곳에 수소버스 30대가 시범 투입됩니다. 서울엔 우선 7대가 시범 도입됩니다. 이 중 서초구와 시청, 숭례문으로 가는 405번 버스는 이달 중 미리 운행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11월 중에 한 대 운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405번 버스에 투입할 계획이에요. 수소차는 전기에너지로 움직여 배기가스 배출이 없습니다. 또 공기를 빨아들여 내보낼 때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기능까지 갖춰 디젤버스 약 40대 분량의 배출가스를 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가 도입한 수소버스는 한 번 충전하면 최대 300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진 충전소 설치 비용이 높은 탓에 상암과 양재 두 곳에서만 충전이 가능하지만 정부 정책과 서울시 예산으로 충전소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의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 국비 지원으로 7대 확보를 위한 예산 14억 원이 계획되어 있어서 그게 정부에서도 2022년까지 수소차 16,000대 그리고 수소 충전소를 310개여소 정도 구축을 목표로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 사업비 보조 등을 통해서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소버스 점검과 제작 시간 등을 감안하면 실제 시내버스 노선에 투입될 시점은 다음 해 3, 4월 중으로 전망됩니다. TBS 박가현입니다.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대책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열린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학부모들이 감사를 함께 실시하고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꿔 비영리기관이라는 인식을 확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열린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관련법 개정을 발의한 박용진 국회의원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법을 바꾸고 이번 기회에 조례를 변경할 것들을 변경하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면 또 이러다가 몇 년 뒤에 또 똑같은 일이 발생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죄 짓는 것만 이 일을 반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의 유아교육 총책임자로서 이번 사태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로 극복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3가지 공공성 모델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영형 유치원 모델이 있고요. 협동조합형 모델이 있고 매입을 통한 공립화의 방안 이렇게 3가지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사립유치원을 감사하는 직원이 한정돼 있는 현실을 감안해 학부모를 포함한 시민들이 함께 감사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시민감사가 아니라 제가 볼 때 학부모의 실제 유치원의 당사자인 학부모들을 참여시키는 문제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그냥 봉사하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정 수준의 교육을 시키고 또한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꿔 유치원이 비영리기관이라는 인식을 원장들에게 확고하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많은 사립유치원이 이제는 비영리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유아원에서 유아학교로 정식 명칭을 바꾸는 것을 제안드리는데 이와 함께 교육 프로그램이나 급식 메뉴 등 유치원의 기본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현재 각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활성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사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TBS 류밀희입니다. 주차가 어려워지면서 차를 타고 음식을 포장해가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 하지만 고객의 안전은 뒷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성준기 서울시의원은 반사경과 진출입로의 경보장치 등의 시스템 부재로 인해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드라이브 스루 매장. 햄버거를 사러 가는 차들을 봤더니 차가 후진을 한 뒤 매장으로 들어갑니다. 차량을 안내하는 직원은 보이지 않습니다. 또 다른 차량은 아예 차선을 가로질러 들어갑니다.
제가 직접 운전을 하면서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장에 들어가기까지 반대편 차량과 마주하기를 수차례. 반대편 오는 차량하고 좀 부딪힐 수 있던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본사에 사람들을 하는 것 같아요.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라이브스루 매장의 안전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6년을 기준으로 전국에 운영 중인 드라이브스루 매장은 약 370여 개. 하지만 관련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매장마다 진출인도 넓이 등 시설 편차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준기 의원에 따르면 진입로의 경우 많게는 9m 가깝게 차이가 났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유턴할 때 문제고, 유턴할 때는 한 차선을 막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뒤로 다시 후진을 해서 한 번 더 꺾어서 와야 되기 때문에 뒤에 직진하는 차한테 굉장히 위협이 될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 드라이브스루가 도입된 지 올해로 27년째. 하지만 안전요원 배치와 반사경, 진출입로에 경보장치 설치 등과 같은 시스템은 제자리라는 지적입니다. 도로 점령, 또 보행자에 대한 어떤 지장, 불편함,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기여도 없고, 그런 부분을 오롯이 시민들이 다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이런 구조. TBS 이혜진입니다. 이광호 서울시의원은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은 많은 사람이 출입하고 이용하는 시설로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는 모든 지하 역사,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 보육시설 중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및 민간 보육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이광호 의원은 서울시의 2017년도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검사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12,077개 관리 대상 다중이용시설 중 757개소에 대한 실내 공기질 측정 결과 20개소가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의원은 201개 어린이집 중 16곳이 각종 질환을 유발하는 총부 유세균이 검출되는 등 관리가 허술하다며 현재 법적으로 실내 공기질 관리 의무가 없는 430제곱미터 이하의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빠른 대책 수립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희롱, 성추행 등 성 관련 비위로 징계받는 서울관내 교원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선 서울시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관내 초중고 교원의 성 관련 비위가 매년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2016년의 경우 성 관련 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은 34명이었으나 2017년에는 42명으로 늘었고 올해에는 8월 기준으로 43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징계 수위 유형별로는 해임이 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직 23건, 견책 14건, 파면 11건, 감봉 6건, 불문 경고 1건 순이었습니다. 내년부터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서울시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정진철 서울시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개선을 위해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고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입니다. 송정빈 서울시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내 설치돼 있는 960여 개소의 전기차 공용 충전소 중 실제 가동 중인 충전소는 시간대별 40에서 50개 내외로 80% 이상의 공용 충전소가 유휴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평균 충전 횟수가 하루 1회도 안 되는 충전소도 다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 의원은 자치구별로 제각각인 충전소 인프라에 대해 지적하며 무조건적인 확충보다는 공용 충전소 설치 위치의 적절성과 접근 효율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일찌감치 자신의 꿈을 찾아 매진하려고 혹은 적응이 어려워 등 이런저런 이유들로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험난한 세상에서 무탈하게 어른으로 자라나기는 쉽지 않은 일인데요. 이에 서울시의회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라고요. 네,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들은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 혹은 일찍이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청소년 지원센터를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이 센터 역시 아직 위태롭고 불안한 아이들에게 완벽하게 안전한 울타리가 돼주진 못하는데요. 국가의 자립정책은 검정고시 학원비나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학업 지원 위주고 일자리 연계는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 금전적 학업 지원도 그 범위가 좁아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데요. 이에 서울시의회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했고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제정을 두고 소관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조례안에는 기본적인 학습 지원 사업은 물론이고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직업 체험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이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명시해 뒀는데 여기에는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와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서울시 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했는데요. 이 위원회에서는 서울시 교육감 소속 전현직 공무원과 서울시립 평생학습관장 중 1명을 구성원으로 포함시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사항을 깊게 고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학업 복귀를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초중학교로의 재취학이나 고등학교의 재입학, 그리고 학교 생활 적응이 어려웠던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검정고시 준비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무엇보다 일찍이 꿈을 찾기 위해 학교를 벗어난 아이들을 위해 직업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직업 적성 검사와 진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업 체험 그리고 훈련 프로그램을 안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창 사춘기로 예민한 시기를 보내는 아이들을 위해 심리 상담과 진로 상담, 가족 상담 등의 제공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담겼습니다. 네, 현재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학업 중단 학생 지원센터 친구랑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의 학교 밖 청소년은 얼마나 되고 또 서울시는 이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펼치고 있나요? 네, 생각보다 많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를 벗어난 학업 중단 학생은 지난해 5만 57명이라고 합니다.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연평균 5만 1,400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서울의 경우 지난 2016년 1,950명, 2017년에는 11,527명이 학교를 떠났습니다. 초중학생의 경우 외국 유학으로 인해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고 고등학생은 70%가량이 부적응을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아이들 모두 사회성이 부족해서 학교 생활 적응이 어려운 것은 아니겠죠. 개개인의 개성이 점점 중시되는 사회에서 획일적인 교육 환경에 염증을 느끼고 일찍부터 꿈을 찾는 아이들도 다수 존재할 텐데요. 예, 서울시는 올 3월부터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올해 3월에서 6월 그리고 7월에서 10월 두 차례에 걸쳐 103명을 대상으로 인턴십을 진행했고 사전 신청을 받은 결과 정규 교육 과정에서 배울 수 없는 분야에 많은 청소년들이 몰렸다고 합니다. 자격증 취득을 병행할 수 있는 바리스타가 51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도시형 대안학교 교사인 길잡이 교사와 사회복지사가 12명, 디자인 분야가 8명, 제과 제빵이 6명 순이었다고 하는데요. 우선 서울시가 청소년 의견을 바탕으로 근무업체를 선정해 월 30만 원 이내의 활동비를 지원했고 청소년들은 학교 밖 지원센터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과정 이수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시는 오는 12월엔 참가자들과 함께 우수 인턴십 발표회를 열고 결과를 분석해 각자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3개월간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는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서울시 교육청의 청소년 도움센터 말씀하신 친구랑 홈페이지를 통해 산하
평생학습관 등과 연계한 온 오프라인 멘토링 플랫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고덕, 노원, 영등포, 마포에 있는 이 4개의 평생학습관의 오프라인 공간과 정규 학습 외 14종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학업을 중단한 아이들을 위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다양한 지원 사업이 운영 중이지만 관련 조례 제정으로 보다 체계적인 사업 수립이 가능해져 미래 자산인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시의회 플러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